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이틀간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어 무려 558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겠다고 밝히며 전면전으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북쪽의 화살이라고 이름 붙인 작전 이틀째에도 무차별 폭격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첫날 1,600개 목표물을 타격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계속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레바논 전국에서 50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احنا لحديت هاللحظة هاي وزارة الصحة صارت مسجلة 558 شهيد بينهم 50 طفل و94 امرأة وهيدا صراحة بينافي كل الكذب اللي كانوا عم بيقولوا. 이스라엘이 아직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전에 들어가는 수순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어지간히 제압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목표물로 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주민들에게 거듭 떠나라고 경고하며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הכות בחיזבאללה. ואני אומר לעם בלבנון, המלחמה שלנו לא איתכם, המלחמה שלנו עם חיזבאללה. 헤즈볼라도 로켓 300발을 이스라엘 북부로 발사했지만 대부분 요격망에 저지당해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레바논 주민 10만 명이 이미 대피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로 피신하거나 그나마 사정이 낫다며 내전을 치르고 있는 이웃나라 시리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기간에 헤즈볼라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를 정리한 이후 시리아와 예멘 등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확전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레바논 전역에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전력이 예상보다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אנחנו בעצם לוקחים כאן תשתיות לחימה שחיזבאללה בנה במשך 20 שנה. הדבר הזה הוא דבר משמעותי מאוד.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이후 이스라엘의 안보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미사일과 로켓 공격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경지대에 무장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몰아내려는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Those rockets and missiles are aimed directly at our cities, directly at our citizens. To defend our people against Hezbollah strikes, we must take out those weapons. 가장 큰 걸림돌인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력 차이가 엄청난 데다 이란은 미국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도 매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중재 능력을 잃었습니다. This our commitment, obviously, to Israel's security is ironclad. We are unwavering, waving against all Iran-backed threats, including Hezbollah. 가자에서 하마스를 토벌한 이스라엘은 현재 레바논 헤즈볼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후 악의 축으로 불리는 세력으로 전선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골란 고원을 사이에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시리아 친이란 무장 세력이나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수단은 내부의 전쟁 반대 여론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뿐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을 피해 레바논 주민들이 내전 중인 시리아로 탈출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의 한 관리는 현지 시간 23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 북부 쿠사이르 다부시아 국경을 건넌 레바논 주민이 약 500명에 달하고 24일 새벽 이른 시간에도 많은 사람과 차가 이동했다고 AFP에 전했습니다.
동부 마스나 국경 검문소에서 손님을 태우고 양국을 오가는 택시 운전사도 레바논 번호판을 단 차량 수십 대가 사람과 짐을 가득 싣고 시리아로 건너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중동 지역의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임기 마지막 유엔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동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유엔 총회 무대에 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Full-scale war is not in anyone's interest. Even if the situation has escalated, a diplomatic solution is still possible. 개막 연설에 나선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이 또 다른 가자가 되는 건 감당할 수 없다며 전면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reatens to take the entire region with it. Look no further than Lebanon. We should all be alarmed by the escalation. Lebanon is at the brink. 전 세계에 잇따르는 분쟁과 충돌에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유엔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O que se vê é o aumento das capacidades bélicas. O uso da força sem amparo no direito internacional está se tornando a regra. And threatens a collapse of global trust and moral authority. The UN is under attack, literally and figuratively. 이런 가운데 전쟁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잇따라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유엔 무대에서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시선이 쏠리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과 비핵화를 강조해왔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과거 세 차례 연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